안녕하세요. 정성산 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헌법재판소 전 공보관 박근혜 탄핵재판 엉터리 충격 폭로 박근혜에 미안합니다. 양심선언이라는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의 고백. 2018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 때 헌법재판소 공보관이었던 배보윤 씨는 퇴임 후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엉터리 재판이었다고 폭로했다. 어제 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소추한 것도 맥을 같이 한다. 탄핵제도에 대한 정비가 되지 않으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국회발 쿠데타도 가능하다.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장관들을 일단 탄핵소추하여 직무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배보윤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탄핵소추의 결선은 부실했다. 장문의 탄핵 취지가 있었지만 알맹이는 검찰 공소장과 언론 보도였다. 탄핵 소추의 판단 근거가 된 공식 문서로는 최순실 등을 기소한 검찰 공소장뿐이었다. 그 속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문구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공소장은 검찰의 의견이고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다. 미리 공개돼선 안 되는 것이다. 이게 국민에게 예단을 줬다. 대통령 탄핵은 국민 여론으로 하는 불신임 제도가 아니라 법적 책임 추궁 제도다. 직무와 관련해 내란 외환죄 같은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했고 거기에다 선출된 것을 뒤엎을 만한 국민 신뢰를 저버렸을 때 탄핵이 가능하다. 국회의 소추는 법적 책임과 불신임을 혼동해서 진행됐다. 헌법 84조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는 법원에서 확정된 게 없었다. 단지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하여로만 돼 있었다. 국회에서 소추를 하려면 나름대로 조사해야 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미아원에서 탄핵 의결한 닉슨 대통령의 사례를 연구했다. 그 탄핵 소추의 결선은 300쪽이 훨씬 넘었고 하원에서 자체 조사한 증거들과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 담겨 있었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최순실 등의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 심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그것은 공범자에 대한 형사재판이고 본인에 대한 재판이 아니므로 정지 사유가 아니다고 봤다. 처음부터 단추가 그렇게 끼워져 혼동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신속한 재판의 압박을 받아왔다. 재판에서는 증거가 중요하다. 수사기록에 나온 증거들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정하면 채택되지 않는다.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따로 심리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 재판부는 탄핵 재판은 징계 재판의 성격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증거가 아니라 완화된 증거 채택으로 가겠다고 했다. 변호인이 입회에 작성됐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정황에서 작성됐다고 볼 수 있으면 증거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신속한 재판에는 도움이 됐지만 재판부 판결이 났고 존중해야 되겠지만 이 점에 대해 나는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탄핵 재판은 징계 재판의 성격이 있지만 국민 선출로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재판이므로 더 엄격한 사실 증거를 채택해야 한다고 봤다.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나오지만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진술한 적이 없으므로 증거 채택에 좀 더 엄격했어야 했다. 헌법 65조 3항에는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했다. 이는 결과를 선취하는 가처분 조항이다. 대통령 직무 정지는 상당 부분 국가 운영의 스톱을 의미하는데 심판기관의 판단도 없이 국회 소추만으로 하는 것은 세계의 유례가 없다. 이 조항은 꼭 개정돼야 한다. 닉슨은 미국 하원에서 탄핵 소추됐지만 직무를 계속해오다가 1년쯤 지나 일반 법원에서 유죄가 나올 것 같아 사퇴했다. 미국의 경우 부통령이 대행 체제를 맡으면 핵무기 가방까지 넘겨받는다. 선거 때 러닝메이트가 아닌 우리의 국무총리는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다. 법으로만 대행이지 실질적으로 권위가 없다. 국회에서 인정해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황교안 대행은 헌재소장 임명도 못했다. 법리상 임명했어야 했다. 언론은 탄핵 재판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다. 탄핵 쟁점에 관한 양쪽 입장을 국민에게 잘 알 수 있게 해줬어야 했다. 자신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때 잘 알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주요 쟁점을 다루는 재판은 생중계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재판관 전체 회의에서 선고 때만 방송하는 걸로 결론이 났지만 대통령 탄핵은 나라의 현재와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였다. 대통령도 직접 나와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반박할 것은 반박했으면 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정치적 판단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재판 대상이 정치이기 때문이다.
사안이 정치적인 것이지 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다. 만장일치로 8대0 인용 결정이 나왔다. 이게 온전한 법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공산국가의 재판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학문적으로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재판관들 사이의 의견이 좀 달라도 결정에 힘을 싣기 위해 전원일치로 가는 경우가 있다. 실제 그렇게 유도를 한다.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렇다. 탄핵되는 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든 걸 잃었다. 그런데 그를 구속시키고 죄수복 차림으로 재판받게 하는 것이 과연 옳았는지 의문이다. 형사재판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지금이 조선시대인가? 잡아넣는 식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 재판을 일주일에 4번 밤 10시까지 했던 것은 말이 안 된다. 재판을 왜 정치 일정에 맞추는가? 박근혜 대통령께 죄송합니다. 전 헌재 공보관 양심선언.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잘못됐다며 공직자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에 깊이 반성하고 죄송하다며 양심선언을 했다. 그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제기한 이유는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장과 언론기사가 다였다며 공소장의 한 구절 대통령 박근혜와 공모하여라는 그 문구를 가지고 탄핵소추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단과 청구인은 탄핵소추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각하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헌재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건의 판례를 들어 각하하지 않고 본안심리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국면에서 지금 생각을 돌이켜보니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 대한 것도 아니고 공모하여라는 한 문구를 가지고 소추하는 것은 소추 사유에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마땅히 각하를 해서 국회에 돌려보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느냐 생각한다며 그 국면에서 공직자로서 제 역할을 수행했느냐라는 면에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잘못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배보윤 전 공보관은 헌법재판소법의 탄핵 사유와 동일한 것에 대해서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면 탄핵 심판 절차를 중지하도록 돼 있고 본 재판을 마치고 그것을 전제로 탄핵 사유가 되느냐를 판단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당시에는 이것은 동일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탄핵 대상인 박근혜 대통령이 기소된 것이 아니고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본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 절차를 전제하지 않고 본안 판단을 한다고 판단을 했었다. 그런데 내실은 공소장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하여 그것에 의탁해서 탄핵소추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사건의 본질인 공모관계가 있는지 본 사건과 관계가 어떤 역할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것을 전제로 탄핵사유가 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다. 저는 지금도 그렇고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헌재의 판단은 중지하지 않고 본안 판단으로 나아갔다며 그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당시의 공보관으로서 많은 분들, 재판관들, 소장을 곁에서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공직자로서 제 역할을 했느냐는 문제에서 깊이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특히 연장선상에서 본안 판단을 할 때 대부분의 청구인 대리인들은 최순실 등의 형사재판 기록, 수사 기록을 중심으로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신문을 하고 재판을 이뤘다면서 다른 증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신문이나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 심리가 상대적으로 미미했고 형사사건 재판을 중심으로 증거 판단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에서는 증거가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것은 실제 일어난 일보다 증거에 확인된 증거를 재판의 기준으로 하는 것은 법조인이면 누구나 아는 상식에 속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증거를 채택하는 것이 형사재판이나 모든 재판에서 중요하다. 그런데 형사재판 수사기록과 증거를 탄핵재판에 쓸 수 있느냐 마느냐는 중요한 부분인데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탄핵재판이기 때문에 엄격한 형사절차의 증거법칙에 의해서 적용하지 않는다고 결정함으로써 대부분의 최순실 형사재판 기록이나 증거를 그대로 탄핵심판의 증거로 해서 사실인정을 하게 됐다고 폭로했다. 또 이것은 직접 재판을 전제로 해서 대통령이 직접 심리를 관여하고 증거를 형성된 것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전혀 관련 없고 공범들에 관한 사건 기록을 그대로 받아서 탄핵재판의 증거로 활용한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점에 있어서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그것을 통해서 사실인정이 됐다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공직자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참회하며 죄송한 말씀을 올린다고 고백했다. 그는 대통령제와 내각제도의 명백한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 탄핵재판은 헌법 이론적으로 내각제의 불신임 제도가 아니다. 대통령제는 국민이 직접 선출을 해서 신임을 받으면 임기 동안은 보장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각제도는 탄핵제도가 없고 정치적인 불신임 제도가 있다고 설명하고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탄핵제도는 명백히 불신임 제도가 아니다.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내란 외환죄나 중대한 뇌물, 국민의 신뢰를 명백히 중대한 위반을 하는 경우에 탄핵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익, 헌법재판소의 탄핵제도를 마치 불신임 제도인 것으로 해서 재판의 결론에 이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당시에도 가졌고 지금도 가졌다면서 그렇지만 그 당시 공직자 위치에서 제대로 설파를 하고 주장을 하고 역할을 마땅히 진력을 다해 했어야 되는데 단순한 리포터의 역할만 한 것에 깊이 반성한다며 거듭 사죄했다. 배보윤 전 공보관은 세 가지의 측면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먼저 박근혜 대통령께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이어 국민 여러분 송구합니다라며 깊이 사죄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또 단군 이래 대한민국의 종묘사직과 대한민국 건국을 이룩하신 건국의 영웅들, 6.25 전쟁을 통해서 피땀 흘려 지켜왔던 자유민주주의 수호체제를 수호하신 호국영령들께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며 깊이 사죄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지금까지 정성산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열차게 멸공.